오늘은 제13강으로 5장 교류 회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직류 회로에 대하여 강의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교류 회로로서 교류란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전압을 교류라고 하죠. 전압뿐만 아니라 전류도 똑같이 변화가 됩니다. 앞에 그림이 있는데요. 위아래 코일이 있고 그 코일 사이에 자석이 돌아가게 되면 N극일 때와 S극일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우측으로 갔다 좌측으로 갔다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류를 우리가 교류 전류, 전압은 교류 전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연파 교류회로,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인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류 발생원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삼상 교류 발전기의 원리를 요 밑에 그림에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R, T, S상이라고 하고 여기에 각각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요 한 바퀴가 360도니까 요 차이는 120도가 되겠죠. 요 사이에 이렇게 자석이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전류가 인가됐다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전류가 최고로 커졌다가 전류는 줄고요. 또 이렇게 오면 이쪽에 전류가 최고가 됐다 전류는 줄고 이쪽에 전류가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겠죠. 마찬가지로 N극이었다가 이게 S극으로 오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상은 이렇게 녹색으로 이와 같이 전류가 발생하고 S상은 120도 뒤진 이렇게 발생하고 T상은 240도 뒤진 이와 같이 전류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쌓인 곡선을 가진 이런 파형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정연파 교류회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에서는 요 자석이 1초에 60번 돌아갑니다. 그러면 1초에 이 쌓인파가 60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60Hz짜리 전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류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개가 요 그림에 보면 여기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요 사이에 자속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속 밀도라는 게 요 면적에 대한 자속 밀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도체 코일을 감았는데 여기는 빨간색은 이쪽 링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 파란색은 이쪽 링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해서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자속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쪽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빨간색만 두고 보면 전류가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와 같이 자속을 끊는 그만큼 이러한 파형이 얘가 1초에 몇 번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1초당 이 사인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1초당 60번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사인파가 6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전압 E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에 자속 밀도에 비례하고요. 이 도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자속을 끊으니까 길이에 비례하고, 이게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더 많은 기전력을 갖다 끊어내겠죠. 딱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고, 얘가 도는 거는 사인파에 비례한 거죠. 그래서 BLV 사인 시타가 되면, 여기서 이 BLV를 갖다가 우리가 EM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압 E는 EM 사인 시타 V 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장 큰 값이 되려면, 이 EM 값이 가장 큰 값이 되려면 이 사인 세타가 1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이 사인 세타가 1이 되려면 사인 90도일 때가 1이니까, 즉 얘가 이 밑에 또는 이 위에 직각으로 서 있을 때 90도일 때가 가장 이 자속을 많이 끄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일 때 EM, 즉 이 파형을 보면 여기가 90도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0도이거나 얘가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180도가 됐을 때, 그때는 자속을 끊지 못하니까 0의 값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0도, 180도, 360도일 땐 제로가 되고, 90도, 270도일 때 가장 큰 값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교류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주기와 주파수와 같은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클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파 한 개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즉, 요 한 개의 사인파, 얘를 1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요 1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얘를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문자 t라고 쓰고요. 1사이클이 변화에 필요한 시간. 그 다음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이 주파수는 1초 동안 발생한 사이클의 수, 1초 동안에 이 사이클이 몇 개가 만들어졌느냐, 이게 주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기 t와 주파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주파수는 1초죠. 즉 주파수 F는 t분의 1, 그리고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이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즉 초당 몇 개의 파형이 만들어졌느냐가 주파수고요. 그 주파수 중에 요 한 사이클의 시간이 얼마냐, 이게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게 1초에
60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니까 이 주기 t는 60분의 1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주파수 얘는 f는 요 60분의 1의 1이니까 60Hz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각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쓰고요.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속도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V라고 쓰죠. 요 V에서 하나만 더 있으면 이렇게 V에 하나가 더 있죠. W처럼 이걸 오메가라고 읽는데 요 오메가라고 하는 놈은 자, 이 거리 쭉 이렇게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 속도인데 이 거리를 이렇게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건 뭔가요? 이게 쭉 일직선이었을 때는 이만큼 이동한 건데 원에서 보니까 각도로 움직였네요. 각도. 이렇게 각도로 움직였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각도로 표시해 준 게 각속도라는 거예요. 즉,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각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죠. 여기에 시간 대신에 각도가 들어가면 각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타라고 하는 요 각도는 t가 여기로 넘어가면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요 오메가라고 하는 놈은 이것은 2파이 f가 됩니다. 2파이 f가 뭐가 되나요? 거리죠. 왜? 지금 여기서부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대로 우리가 쭉 갈 수 있지만 이 원은 여기서부터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면은 2파이만큼 오죠. 즉, 이 2파이를 몇 바퀴 돌았느냐 주파수죠. 몇 바퀴 돌았느냐 몇 바퀴 돈 시간을 곱해주면 각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간 거리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오메가라고 하는 놈은 주파수 F는 T분의 1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T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T 서로 없어지면 자, T분의 2파이가 되고 다시 T 대신에 F분의 1을 집어넣으면 2파이 F가 된다. 따라서 각속도 오메가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속도는 메타 퍼 세크. 그죠? 여기는 라디안, 각도 퍼 세크가 됩니다. 다음은 교류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교류를 표시하는 값은 순식값이라는 게 있고 평균값이라는 게 있고 실효값이라는 게 있고 최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순식값과 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순식값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압의 값이 시간에 따라 매 순간 변화하는 값을 순식값이라고 하고요. 이 교류의 순시 전압을 한번 표시해 보면 순시 전압 V는 소문자 V죠. V, 대문자 V, M, 전압의 가장 최대값이라는 뜻입니다.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 그리고 이 사인 세타는 각속도로 표시하면 오메가 t가 됐었죠. 그래서 순식값은 V 이퀄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 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사인파로 표시해 봤을 때 이 가장 큰 값, 요 부분이 바로 Vm이 되는 것이고요. 이 Vm 값이 사인 값에 따라서 사인 0이면 0이 되는 거고 사인 90이면 가장 큰 값이 되고요. 사인 180도면 다시 제로가 되고 사인 270도면 마이너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장 큰 값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변화되는 값 그대로 써주는 것을 우리가 순식값이다. 그리고 이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최대값 Vm은 다시 이렇게 루트 2V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V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시류값이라는 것입니다. 시류값. 자, 여기서 Vm은 전력의 최대값이고요. V는 전압의 시류값이다. 그렇다면 이 Vm 최대값은 시류값의 루트 2를 곱한 것이죠. 이 시류값이라고 하는 V는 우리가 전압을 표시할 때, 자, 교류 전압이 220V다. 그런데 이 교류 전압은 수시로 0V부터 220V까지 1초에 60번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220V다 라고 부르는 것은 요 시류값 220V는 요 시류값 V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보내주는 값은 220V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루트 2를 곱한 230 몇 볼트 정도의 전압을 보내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순식값 이거에 대한 어떤 평균을 구해보면 한 220V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은 순식값에 대한 어떤 위상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만약에 순시전압이 V1이라고 하는 전압은 Vm sin 오메가 t고 V2라고 하는 전압은 V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한다면 이 V2라고 하는 전압, 순시전압은 V1에 비해 요 세타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요 오메가 t보다 마이너스 세타만큼 위상이 늦다라는 겁니다. 위상이 뒤져진다는 거예요. 요 옆에 그림을 보면 V1은 이와 같은 사인파가 만들어진다면 요 V2는 요 세타만큼 늦은 여기서 출발하는 요 세타만큼 늦게 출발하는 전압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같은 위상에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동상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위상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시류값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시류값과 평균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시류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이렇게 교류는 이렇게 사인파로 이렇게 계속 바뀌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순식값이라고 하는데 순식값. 자, 이 교류가 변화되는 이 순식값을 우리가 제곱을 하고 이 제곱한 것에 평균을 내고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시류값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시류값 V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루트 2분의 최대값, 즉 0.707 최대값의 0.707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류 전압이 있을 때 0.707 정도 되는 요만큼의 값이 우리가 시류값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220V, 전압 220V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시료값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전에서는 그거보다 큰 220V보다 큰 전압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시료값이지만 이 교류의 우리 평균값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게 교류인데요. 이렇게 한 사이클에 대한 평균값을 내보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죠. 따라서 이 교류의 평균값은 한 사이클이 아니라 반주기, 요 반주기 사이클에 대한 반에 대한 평균값을 내는데요. 요 최대값의 0.637만큼이 VA 전압의 평균값이 되고요. 시료값은 어떻게 됐나요? 시료값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커지고 이것도 이렇게 커지고 이거에 대한 전체 평균을 내고 루트를 씌웠죠. 그래서 0.707 이만큼이 시료값이 되는 것이죠. 시료값이 평균값보다 크죠. 이렇게. 지금 사인파, 즉 정연파에 대한 우리가 시료값하고 평균값을 알아봤는데요. 시료값은 요거는 전압이 아니라 전류로 본 거네요.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되겠고 평균값은 파이분의 2 최대값이 되는데요. 요거 그냥 외워두면 됩니다. 얘는 0.707, 얘는 0.635가 되는 것이죠. 반파 정연파는 이렇게 반만 있는 파형이에요. 이런 경우는 2분의 최대값, 얘는 파이분의 최대값. 구형파는 이런 게 구형파인데요. 구형파는 그냥 시료값은 최대값이 되고 평균값도 최대값이 된다. 반구형파는 루트 2분의 IM, 2분의 IM이 되고요. 삼각파 같은 경우는 루트 3분의 IM, 평균값은 2분의 IM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파고율과 파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고율은 시료값 대비 최대값의 비율로 파형이 얼마나 뾰족한지 가늠하게 하는 지표입니다.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즉 우리가 사용하는 220V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최대값을 나눠보니까 파고율이 뭐 이렇게 완만하게 나왔다. 그러면 시료값에 대해 최대값이 얼마 크지 않은 거지만 파고율이 뾰족하게 나왔다. 그러면 최대값이 한전에서 많이 보내주는 것이죠.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파형이 평균값인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 값으로 평균값 대비 시료값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파형이 얼마나 고르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파형률이 달라지는 것이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이다.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파형별로 시료값, 평균값, 파고율, 파형률을 다시 한번 여기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쌓인 정연파인 경우 시료값, 평균값, 파고율은 루트 2, 파형률은 2루트 2분의 파이. 자, 그래서 1.11, 1.414. 자, 요 문제하고 요 반파 정류가 문제가 잘 나오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형파, 반파 구형파,
삼각파, 이거 삼각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사시험 문제를 본다. 기사시험을 볼 때는 다 외워둬야 될 값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한 5장의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전압 V는 Vm 코사인 오메가 T이고 전류 I는 Im 사인 오메가 T다. 이 두 사이의 위상차는, 자, 여기는 코사인이고 여기는 사인이네요. 그러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니까 요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이니까 얘보다 얘는 0이죠? 90도가 앞선다. 90도 차이가 난다. 근데 앞서서 차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90이면 어떻게 되나요? 위상이 90도 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플러스니까 앞선 것입니다. 2번 문제. 주파수가 100Hz인 교류의 주기 T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주기와 주파수와의 관계식만 알면 되겠죠.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쭉 T 이퀄 F분의 1은 주파수가 100Hz니까 100분의 1, 즉 0.01초가 되는 것이죠. 3번 문제. 최대값이 2m인 경우 정연파의 평균값은, 그럼 이거 최대값과 평균값 사이의 관계식만 알면 되겠네요. 자, 평균값 EAV, 에버리지는 파이분의 2 최대값이죠. 즉 0.637 2m이 되는 것이죠. 즉 0.637 곱하기 최대값 하면 평균값이 된다.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 정연파 전류 I 이퀄 최대값 Im 사인 오메가 T가 최대가 되려면 오메가 T가 얼마인 경우인가? 사인 값이 1일 때가 가장 큰 값이죠. Im. 사인은 가장 큰 값이 1이고 0에서 1까지 변화가 되니까요. 그러면 사인 오메가 t가 1이 되려면 이 오메가 t가 90도가 되면 1이 되네요. 즉 오메가 t가 90도, 2분의 파이 또는 90도일 때 가장 큰 값이 되겠죠. 90도로 나오면 답이 90도고 2분의 파이로 나오면 2분의 파이가 답이 되는 것이죠. 파이는 180도니까 2로 나누면 90이 됩니다. 5번 문제는 V1은 V1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1, V2는 V2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2인 두 사인파 교류가 동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가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둘이 동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상차가 없어야 되겠죠. 위상차가 없으려면 요 세타1, 세타2가 같으면 되죠.
얘가 30도면 얘도 30도면 크기만 틀리고 똑같은 위상으로 같이 다닌다. 크기만 틀리겠죠. 이렇게 최대값. 6번 문제 순시전압 E 이퀄 100사인 337T 빼기 6분의 파이 볼트인 파형의 주파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주파수 구하려면은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데요. 여기서 요 337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오메가죠. 오메가 T니까 오메가 대신에 377을 집어넣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주파수 F니까 F는 2파이가 1로 넘어가면 377 나누기 2파이 즉 2 곱하기 3.14는 60Hz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0Hz를 쓰기 때문에 사인 337T가 됩니다. 사인 337T가 나왔다 그러면 60Hz 우리나라 전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7번 문제. 자, V는 순시전압 V는 최대값 Vm sin T 플러스 세타 1과 전류 I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2 이 두 사이의 위상차는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위상에서 이 위상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타 1 빼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세타 2 하니까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되겠네요. 이만큼의 두 사이에는 위상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8번) 문제. 시료값이 100V인 정연파 교류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그러면 시료값과 최대값 사이의 관계식만 알면 되겠죠. 따라서 정연파 교류의 최대값 Vm은 루트 2 시료값이죠. 따라서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시료값 100V 141.4V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한전에서는 이 정도 전압을 즉 루트 2만큼 더 많은 전압을 보내야지만 우리가 시료값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100V를 쓸 때. 9번 문제. 주파수가 60Hz인 사극교류 발전기에서 T초간의 각속도 라디안 퍼 세컨은 이거 각속도와 주파수와의 관계만 알면 되겠네요. 이 관계식을 보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여기에 주파수 60Hz를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2파이 곱하기 60은 120파이가 되더라. 아주 쉬운 문제죠. 10번 문제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요. 100V 60Hz인 교류 전압이 0V에서 240분의 1초 후에 순시값은 몇 V가 되느냐? 그러면 순시값이라고 했으니까 전압의 순시값 한번 적어볼까요? V는 Vm sin 오메가 T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최대값 Vm은 어떻게 되나요? Vm은 여기 100V 60Hz라고 했으니까 이거 시료값입니다. 우리가 그냥 써주는 것은 220V 시료값이에요. 최대값은 루트 2를 곱해주면 되죠. 시료값에다가 루트 2 곱하기 100 하니까 141.4V가 되고요. 여기 오메가 T는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 T는 오메가가 2파이 F고요.
이퀄 2파이 곱하기 f가 몇 헤르츠? 60헤르츠네요. 2파이 60 곱하기 시간이 240분의 1초라고 했죠. 즉 나눠주고 120 나누기 240이니까 2분의 파이 90도네요. 90도. 순식값 V는 140. 자, 여기서 이거 대입해 볼까요? 얘 여기다 대입하고 오메가 t 2분의 파이 대입하면 141.4 사인 90도는 1이니까 순식값은 141.4 볼트가 되겠네요. 11번 문제를 볼까요? 45옴의 저항을 가진 전구에 순식값 전압 V 이퀄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교류 전압을 가하면 전류의 순식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전압 있고 전류 구한다. I는 R분의 V.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I는 R분의 V. 자, 그럼 I는 R분의 V니까 R이 얼마예요? 45옴. V는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죠. 그러면 자, 해서 4, 5네요. 5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암페어가 되겠네요. (12번) 문제. 어떤 전연파 교류의 전압의 평균이 191V이면 최대값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평균값과 최대값의 관계식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죠. 평균값 VA는 파이분의 2 VM, 파이분의 2 0.637로 외워도 됩니다. 자, 따라서 VM은 어떻게 되나요? VM은 넘겨주고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 AV가 되겠죠. 자, 이퀄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이 191V라고 했으니까 191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00V가 되네요. 이게 3.14 곱하기 191 해주면 300V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13강 교류 회로의 일부분이 끝났고요. 온라인 수업도 이것으로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 보고요. 15주인 다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 한다고 해서 잘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든지 여러분들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은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든지 안 된다라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느는 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씩 늦더라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